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99번째 이야기. 결박을 풀어주고 술과 음식을 내오도록 하라. 남만왕 맹획도 공명이 상구를 진압하고 남만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맹획은 대책을 의논하기 위해 삼동의 원수들을 불러들었습니다. 삼동의 원수란 첫째 동의 금환삼결, 둘째 동의 동도나, 셋째 동의 아회남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새 원수는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가 제갈량을 물리치도록 하라. 이기는 자는 삼동의 동주로 삼을 것이다. 금환삼결은 가운데 길로, 동도나는 왼쪽 길로, 아회남은 오른쪽 길로 군사를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그때 공명은 각 장수들을 불러놓고 만병을 칠 일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남만의 새 동원수들이 세 갈래의 길로 몰려오고 있답니다. 조 장군과 위장군을 보내고 싶지만 부장수는 지세에 어두우니 왕평은 왼쪽 길로 나가 적을 막고 마충은 오른쪽 길로 나가도록 하라. 또한 장익 장군은 군사를 이끌고 가운데 길로 나가 마지막 한 갈래의 적을 맞도록 하라. 조자룡과 위원은 공명이 지리에 밟지 못함을 핑계로 자신들을 쓰지 않자 기분이 상했습니다. 장군들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요. 그 나이에 험한 곳에 들었다가 오랑캐들의 계략에라도 말려들면 큰일이니 그러는 것이요. 조자룡과 위원은 불만스러웠지만 공명의 말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여. 당장 나가 살펴보는 것이 어떻겠소. 토박이를 붙잡아다 길잡이로 쓰고 군사를 이끈다면 만병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여. 조자룡과 위원은 즉시 군사를 이끌어 가운데 길로 나아갔습니다. 두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몇 리쯤 갔을 때였습니다. 앞쪽에 먼지가 이는 것을 보니 오랑캐들이 몰려오는 것 같소. 기습하는 것이 어떻겠소. 오랑캐군이 말을 달려오는 모습이 보이자 매복해 있던 조자룡 군과 위원군이 양쪽에서 그들을 덮쳤습니다. 두 장수는 놀라 달아나는 군사 몇 명을 붙잡아 진지로 데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사로잡은 오랑캐군에게 술과 고기를 주며 안심시켰습니다. 술과 고기를 배불리 먹은 오랑캐군은 두 장수의 물음에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잡힌 곳 맞은편에 가면 산기슭의 금환삼결에 진지가 있습니다. 진지에서 동서로 뻗는 길이 있는데 우계동으로 이어지고 동도나와 아회남의 진지 뒤로 통합니다. 조자룡과 위원은 사로잡은 만병을 앞세우고 적진으로 떠났습니다. 금환삼결의 진지에 이른 조자룡과 위원은 진지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새벽인데도 만병들이 일어나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조자룡과 위원이 신호를 보내자 총나라군은 만병들을 덮쳤습니다. 내 놈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쳐들어왔느냐. 호기롭게 달려들었던 금환삼결은 조자룡의 칼에 목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조 장군, 나는 군사관을 데리고 동도나의 진지로 가겠소. 이곳은 거의 정리가 된 것 같으니 나도 군사를 몰아 아회남의 진지로 가겠소. 두 장수는 군사를 나누어 아회남과 동도나의 진지로 향했습니다. 금환삼결의 진지에는 죽은 만병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동도나는 금환삼결의 진지가 촉군에게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투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지금 촉군이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뒤쪽에서도 촉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공명의 명을 받아 왕평의 군사가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이미 패한 싸움이라고 판단한 동도나는 겨우 길을 열어 달아났습니다. 아회남도 앞뒤로 조자룡과 마충이 들이닥치자 진지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만병들을 쳐부순 조자룡과 위원은 위풍당당한 걸음으로 공명의 막사로 향했습니다. 만병들의 진지는 깨뜨렸으나 적장 2명이 달아났다고 들었소. 금환삼결의 목은 어디에 있소? 여기 있습니다. 동도나와 아회남은 말을 버리고 산마루로 달아나 뒤쫓지 못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둘은 내가 사로잡았소이다. 여계의 지도를 보고 진지를 어디에 세울지 알 수 있었소. 조 장군과 위장군을 화나게 해서 금환삼결을 무찌르게 한 것이요. 앞뒤로 적을 맞으면 산길로 달아날 것을 알고 장익 장군을 매복시켜 두었소이다. 두 장수의 결박을 풀어주고 술과 음식을 내와 대접하도록 하라. 예상치 못한 대접을 받은 동도나와 아회남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저희들을 살려주시는 겁니까?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는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여라. 알겠느냐? 아회남과 동도나는 공명의 너그러움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훈련한 동도나와 아회남은 샛길로 돌아갔습니다. 사로잡은 만병들을 돌려보낸 공명은 장수들을 불러 모아 비를 의논하였습니다. 내일은 맹획이 군사를 이끌고 올 것이요. 기다려 사로잡아야 할 것이요. 그러면서 공명은 계책을 일러주고 조자룡과 위원, 왕평과 관사에게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게 했습니다. 한편 맹획은 새 갈래로 군사를 보낸 후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군세를 살피러 갔던 군사가 돌아와 상황을 알렸습니다. 금완 3개월 원수는 죽임을 당했고 두 동의 원수는 공명에게 붙들려 갔다 합니다. 대부분의 군사들이 죽거나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 합니다. 정군을 이끌고 내가 직접 출병하겠으니 서둘러 준비하라. 맹획은 많은 군사를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마주 오는 왕평의 군사를 발견하고는 건너편에 진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양군은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왕평이 맹획을 아래 위로 훑어보니 기세가 당당했습니다. 맹획 진영에서 망아장이 끝이 뭉툭한 칼을 들고 왕평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몇 합을 싸워보지도 않고 왕평이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적장이 도망간다. 정군은 그 뒤를 쫓아 촉군을 쓸어 버려라. 맹획군이 신나게 총나라군의 뒤를 쫓고 있는데 함성이 일며 좌우에서 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맹획이 앞을 보니 달아나던 왕평과 관색이 말을 돌려 덤벼들고 있었습니다. 맹획은 간신히 길을 열어 산속으로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총나라군이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도망치고 있는 맹획 앞에 또한 무리의 군사가 나타났습니다. 넌 또 누구냐? 상산의 조자룡도 몰라보느냐. 논란, 맹획은 산속 깊이 도망쳤습니다. 맹획은 군사들과 함께 말을 버리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산꼭대기까지 올라간 맹획은 기다시피 반대편으로 내려왔습니다. 맹획이 산을 넘어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북소리가 들리더니 위원이 수백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타났습니다. 공명의 영을 받은 위원이 매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맹획은 달아날 힘도 없어 항복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총나라군의 진지에서는 맹획이 사로잡혀 올 줄을 미리 알고 공명이 군서들을 시켜 잔치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장말 안에 창칼을 든 무사들을 7겹으로 둘러세웠습니다. 그리고 윗자리에 앉아 맹획을 기다렸습니다. 공명의 앞에 끌려온 만병들은 공명과 총나라군의 위용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뜻밖에도 공명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결박을 풀어주고 술과 음식을 주도록 하여라. 너희들은 선량한 백성들인데 맹획을 거스르지 못해 어려운 지경에 이른 줄 알고 있다. 너희들의 가족들은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 음식들을 먹거라. 너희들을 놓아줄 테니 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하라. 만병들은 공명의 너그러움에 감격했습니다. 그들은 공명이 내린 음식을 배불리 먹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공명은 만병들을 돌려보낸 후 맹획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나에게 사로잡힌 몸이 되었다. 그런데 무릎을 꿇지 않겠다는 말이냐? 산이 험하고 길이 좁아 사로잡혔을 뿐 어찌 마음까지 너에게 항복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놓아준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나를 놓아준다면 군마를 수습해 진정으로 승부를 가리리라. 다시 나를 사로잡는다면 그때는 너에게 진정으로 복종할 것이다. 결박을 풀어주고 술과 음식을 내오도록 하라. 공명은 맹획에게 새 옷에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말에다 안장까지 얹어주며 군사들에게 큰 길까지 바래다 주게 했습니다. 이렇게 공명은 사로잡은 맹획을 놓아주었는데 이것이 맹획을 사로잡았다가 풀어주기를 7번이나 반복하는 7종칠금의 시작이었습니다. 공명이 맹획을 돌려보내자 이에 불만을 품은 장수들이 공명을 찾았습니다. 맹획은 남만의 으뜸가는 우두머리입니다. 사로잡고 남만을 평정했는데 왜 돌려보내셨습니까? 내가 그를 사로잡는 것은 주머니 속의 물건을 꺼내는 것보다도 쉬운 일이네. 그러니 놓아줬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일세. 맹획이 진심으로 항복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네. 그러나 장수들은 공명의 말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어리둥절해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만인들로부터 힘에 의한 굴복이 아닌 진심 어린 항복을 받아내고자 하는 공명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공명은 무거운 눈빛으로 남만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이 7종칠금에 대해 다르게 보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의 베트남인 남만은 워낙 정글로 지리가 엄하여 쉽게 정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월남전 때 세계 최강인 미국도 결국 곤혹을 치렀던 정도였죠. 그 때문에 공명은 맹획을 사로잡았다 놓아주기를 반복하면서 남만 땅의 주요 세력으로 안내하는 길잡이로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후 맹획은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타사대왕, 목록대왕, 등갑군 등 남만의 독특한 군대들로 공명을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되어 이런 추론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100번째 이야기. 다시 내가 사로잡힌다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로 이어집니다.